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강원도에서 모두 235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 중 유일하게 후보가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 그런 선거가 있는데요. 바로 지역의 교육 대통령을 뽑는 강원도 교육감 선거입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그 중요도에 비해서 유권자의 관심이 무척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자 KBS와 강원일보가 공동으로 강원도 교육감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강원대학교 강치원 교수입니다. 먼저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신경호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교육감 후보 신경호입니다. 이어서 민병희 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교육감 후보 민병희입니다. 네, 이렇게 두 분 후보 모셨는데요. 오늘 방청석엔 두 후보를 지지하는 학생과 학부모 등 강원도민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두 후보께 긴장하지 마시고 힘내시라. 따뜻한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릴까요? 자, 어떻게 좀 긴장이 풀리셨죠? 네. 오늘은 토론 중간에 방청석에서 직접 질문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 순서와 자리 배치 그리고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으로 결정됐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뤄질 모든 질문은 KBS 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선정한 것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순서입니다. 출마의 각오를 다지는 기조연설로 오늘 토론의 문을 열고자 하는데요. 내가 왜 꼭 강원도 교육감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신경 후보부터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교육감 후보 신경호입니다. 저는 1976년 삼척 도계여중에서 수학교사로 시작하여 38년 5개월 한평생을 오직 강원교육을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강원교육가족 여러분, 이번 교육감 선거에 예비 후보로 등록하셨던 세 분이 뜻을 접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저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 목소리로 출발하였습니다. 8년 동안 강원교육을 망쳐놓고 4년을 더 하겠다는 민병희 후보의 삼선만은 막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정훈 후보가 말한 강원교육의 불편한 진실, 원병관 후보가 강조한 인성교육, 민성숙 후보가 지닌 엄마의 마음으로 펼쳐보고 싶다던 교육, 이 모든 걸 저 신경호가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안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거꾸로 간 강원교육, 그 불편한 진실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부디 귀 기울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민병희 후보입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교육감 후보 민병희입니다. 제가 후보 등록을 마치고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마다 강원교육이 8년 전에 비해서 참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결같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약속을 지킨 교육감입니다. 고교 평준화가 실현된 후 교복 색깔로 학생을 차별하는 시선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평준화 1세대 학생들이 졸업하는 해에 4년제 대학의 진학률이 급격하게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친환경 급식 지원을 비롯한 돈 안 드는 교육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통폐합과 예산 삭감을 밀어붙일 때 저 민병희는 앞장서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와 강원교육의 예산을 지켜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교육자치와 교육복지 확대를 실현하는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현 정부와 협력을 이끌어낼 교육감 누구이겠습니까? 도민 여러분, 저 민병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초심의 열정과 삼선의 경륜으로 강원교육 최고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기조연설을 들어봤는데요. 교육자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칭찬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분께서 모두 교육자시니 그 덕목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비록 경쟁자지만 잠깐 서로를 칭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 두 분 서로 아직 한 번도 칭찬 못 해보셨죠? 네. 상대 후보의 강점이 무엇인지 30초 동안 칭찬 좀 부탁드리는데요. 이번엔 민병희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 도내 일간지에 보면 자가진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도덕성, 행정 IQ, 생존력, 친화력, 교육 철학 이 모든 분야에서 만점, 즉 별 5개를 우리 신경호 후보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마 완벽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 자신감 이런 것이 신경호 후보님의 장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 페어플레이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신경호 후보 칭찬 좀 해주시죠.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목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칭찬 좀 하겠습니다. 의지력이 높고 전투력이 강하고 감성어를 잘 사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능력이 뛰어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칭찬 들으니 좀 긴장이 좀 풀리셨죠? 네. 네. 자, 본격적인 토론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질문, 공통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학력 저하 문제인데요. 일각에서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예컨대 2016년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 내 학생들의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은 75%,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았고요. 기초 학력 미달도 5%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최근엔 서울 소재 대학 진학률에 대한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 학력 저하 우려에 대한 입장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강원도 내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이번에 신경호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강원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꼴찌 수준의 기초학력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기초학력 책임교육 시스템에 구조적 결함이 있고요. 또 일제교사 폐지했고 경쟁과 지필평가는 나보다는 그러한 편향적인 기초학력 정책적 방향이 원인입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8년간 아이들 놀리다가 이제서야 공약이 학력을 책임지는 교실 대혁신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학력 향상과 경쟁력 고취를 위해서 첫째, 기초학력 표준화 검사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진학생 전담교사 1:1 맞춤형 보종 지도를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과정 중심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성취평가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청의 지원 시스템 구축 마련하여 학력을 올리고 책임을 지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민병희 후보입니다. 도민 여러분, 이제 학력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주입식 암기 위주의 과거 학력이냐, 창의력, 문제 해결력 중심의 미래 학력이냐, 어느 것이 과연 우리 아이들의 장래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수치로 나타나는 학력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신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그렇게 따지더라도 강원도 학생들의 학력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4년간 4년제 대학 진학자 수는 10%, 특히 서울의 주요 20개 대학 진학자 수는 17%가 향상되었습니다. 이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초등학교의
한글 교육 책임제가 아주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학 기초교육 책임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칙 연산을 꼼꼼히 가르치고 개념 원리 중심의 대안 교과서도 만들어서 선행학습이 필요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중학교 이후에는 미래학력이 길러줘야 됩니다. 읽고 쓰고 토론하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어야 대학 입시에서도 유리하고 우리 아이들의 그 장래에 대해서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부터 미래학력까지 저 민병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학생들의 학력에 대한 가치관부터 차이가 있으시군요. 자, 이번에는 후보자 상호 토론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주제가 없는 자유 토론인데요. 주도권을 가진 후보께서 자유롭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 후보에게 답변 시간을 주지 않으시고 혼자 계속 말씀하시면 사회자가 권한으로 발언을 제지하겠습니다. 명심하시고요. 우리 순서에 의해서 이제 민병희 후보도 시작할 텐데 질문을 좀 여러 개 준비하셔서 질문을 좀 주거니 받거니. 네, 알겠습니다. 상대의 대답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죠? 자, 질문을 좀 여러 개 소화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민병희 후보 시작하십니다. 네. 먼저 지난번 토론회에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서로 보시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미래교육연구원장이라는 양력에 대해서 물었더니 좀 황당한 발언을 하셨어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교육감 출마를 결심하고 명함을 돌리려고 하니까 직함이 없었다.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강원미래교육원군을 비과세 개인 사업자로 신청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경호 후보님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신경호 후보님께서 고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학생이 대학 입시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거짓 스펙을 적어달라. 이렇게 저는 거짓이 말하면 아닙니다. 이거는 뭐라고 거짓이 아니죠. 말씀하실 거예요? 거짓이 아니죠. 제가 작년 5월에 2017년 5월에 교육감 출마의 뜻을 갖고 사람들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이름만 쓰긴 좀 그렇고 또 마침 또 저도 교육감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 미래 교육 연구해야 되겠구나. 지금 민 후보는 그 연구소의 관점을 두시는데 저는 미래 교육의 관점을 둡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연구 실적도 없고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함 돌리려고 하니까 직함이 없어서 세무서 가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정치권에서야 가짜 경력 적는 일이 비일비재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거짓 스펙을 적어놓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교육감 후보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학생들과 도민들께 사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사과할 걸 사과를 해야죠. 거짓 스펙이라니요. 저도 강원도 교육감 준비하기 위해서 강원도 미래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연구하려고 만드는 그 연구소고요. 예,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지금까지 연구해 와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언론 인터뷰에서 교육에는 진보 보수가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10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얼마 전 교추본이라는 단체에서 단일 후보로 추대를 받으셨어요. 이 교추본이라는 단체의 홈페이지에는 우파 교육감 후보 단일화 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단체 전국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은 탄핵반대 집회를 적극 주도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단체 소속 회원은 신 후보를 홍보하는 불법 신문 광고를 내서 선관위에 고발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정치적 짙은 단체가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는 상황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신 후보님은 단일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서 결국 추대를 받으셨습니다. 이 단체 논리대로라면 우파 교육감 후보인 셈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육에는 진보 보수 좌우가 없다는 생각에 지금도 마찬가지십니까? 먼저 그 교추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 말은 이 말이 사실이냐고. 그 교추모는 그 강원 교육을 근심하는 강원도 교육계 원로들이 모였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는
적극적인 참여가 아니라 그분들이 오라는데 3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저만 부른 게 아니라 세 후보를 다 동시에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물론 교육에는 진보 보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요즘도 옷을 입을 때 하얀색을 입습니다. 제 묻는 말에 충분히 답변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경력과 관련된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신 후보님도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진보 성향의 더불어 강원 포럼에서 공동대표단의 역할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 보수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좀 이해할 수 없고요. 게다가 이 경력은 홍보물 어디에도 보이질 않습니다. 혹시 탄핵 반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추대를 봤는데 불리하게 작용될까 봐 경력을 빼신 건 아니신가요? 제가 참 이 교육자다 보니까 정치를 모르거든요. 참 어리석었어요. 그날 어느 한 분이 꼭 좀 와달라. 여기 행사가 있다. 갔어요. 갔더니 명함값이라고 10만 원을 내라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더불어 강원 포럼 창립식을 한다는 거예요. 저 나왔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네. 자, 민병희 후보께 드린 시간이었는데 5분이었습니다. 짧죠, 그죠? 네, 이어서 이번엔 신경 후보께 5분 드리겠습니다. 네. 네.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7월 14일 근로기준법과 강원도 교육청 기간제 교원 운영 지침을 무시해가며 기간제 교원을 해고시킨 일이 있으시죠?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그것도 단 5일 만에 그야말로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실 있으시죠? 제가 무슨 내용인지 파악을 예.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모를 수가 있습니까? 몰라서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규정까지 무시해가면서 기간제 교원을 5일 만에 해고하라고 지시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정말 모르세요? 예,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고당한 계약제 교원이 중대한 범법이나 비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설사 있다 해도 강원도 교육청 계약직 교원 운영지침 35, 36쪽에 의하면 해고 시 반드시 30일 전에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게 되어 있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1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해임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병희 후보는 유감스럽게도 그 당국에서 해당자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강제로 이 기간제 교원을 5일 만에 해고했습니다. 더구나 해당 학교에서는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도 거치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여기 이런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강원도민 여러분, 어떻게 교육적 약자인 계약제 교직원을 더 보호해줘야 할 진보 교육감이 오히려 더 갑질을 했습니까? 요즘 저에게 접수되고 있는 민병희 후보의 갑질 행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앞으로 민병희 후보가 4년을 더 할 경우 힘이 없는 계약제 교원들은 이렇게 강원도민에게 무자비하게 말씀하시는 게 해고를 아니고 당할 것입니다. 민병희 후보께 질문하시는 겁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고한 제가 계약직 직원들이 기간제 교원의 더 이상 피해 없는 일이 없도록 해고에 관해서는 제 권한 사항이 도와주시고요. 아닙니다. 해고당한 엄마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 엄마의 아이를 보듬어 주십시오. 자, 답변 기회 좀 드릴까요? 네네. 네, 답변하시죠. 답변하십시오. 기간제 교원의 임용과 그 해고라고 하지 않고 아마 임면에 관해서 교육감이 일일이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선생님 중에 어느 한 분의 사항을 이렇게 똑 찍어서 물으면 어느 누가 그걸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어느 작은 하나를 이거는 심소봉대하는 많은 여러 일은 부분에 좀 딱 유감스럽습니다. 한 가지 경우입니다. 이거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경우 중에 한 가지고요. 여기 분명히 강원도 교육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문에. 모든 공부는 교육감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자, 서로 보시고 하십시오. 네네. 그러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사과할 용이 없습니까? 그 계약제 교원한테 그분이 사과할 용이 어떻게 없습니까? 해서 임면이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그렇게 그러면- 사실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아니 제가 근데 어떻게 답변을 저는 합니까? 뭐 정확한 사실 팩트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 사유가 뭔지 정확히 제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답니다. 알아보니까. 시간을 다 쓰신 건가요? 네. 네, 시간이 남았는데 시간을 다 쓰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신경호 후보께 주도권을 드렸었고요. 두 분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모두 아쉬운 점이 좀 많이 남아 있을 텐데요. 상호 토론 앞으로 3차례 더 남아 있으니까 그때 못다한 말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청객으로 마이크를 좀 넘겨볼게요. 방청석에 학생들이 눈이 뜨이는데요. 교육의 주체이죠.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누가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고등학교 2학년 김진한입니다. 저는 두 후보자님께 청소년이 행복한 교육이란 어떤 교육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양한 삶의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은 행복이란 단어가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강원도의 청소년이 행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요소를 통한 교육 정책의 방향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네,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는 교육 정책에 관한 질문인데요. 신경호 후보부터 답변 듣겠습니다. 네, 참 좋은 질문 했습니다. 네. 누구나 행복한 교육을 쉽게 이야기하는 시대.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 행복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현장에서 38년 5개월 동안 보고 느낀 행복교실은, 행복교육은 자신의 꿈을 갖고 노력하는 학생은 항상 행복해 보였습니다. 행복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놀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꿈을 키워가기 위해서 어려움을 이기면서 성취했을 때, 도달했을 때, 그게 행복입니다.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고만 가르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이 행복해야 교육이 행복해집니다. 또 교실이 행복해야 학교가 행복하고, 또 그래야 공교육이 살아나는 것이죠. 행복 교육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숨 쉬는 교실, 그곳에 답이 있습니다. 네. 자, 신경호 후보의 답변이었고요. 민병님,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 속초에 전국 최초로 세운 진로 교육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애칭이 씨앗 드림터인데요. 그 이름은 박방희의 흙이라고 하는 시에서 나왔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진 하찮은 흙덩이도 씨앗을 품으면 안전새가 달라진다. 땅이 되어 앉는다라는 시입니다. 하찮은 흙덩이도 씨앗을 품으면 안전새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 어떻겠습니까? 가슴에 씨앗을 품게 하면 자기 주도적으로 사유하고 학습하고 자기 삶의 방향을 찾아갈 것입니다. 도민 여러분, 그 수미양가 아시죠? 수는 우수하다는 것이고 미는 아름답다는 겁니다. 양가 받아보신 분들, 양은 양호하다이고 가는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훌륭한 제도를 왜 망가졌을까요? 여기에 5, 4, 3, 2, 1이라고 하는 수치를 부여하는 순간 순위가 매겨지고 서열화되어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실패자로 낙인 찍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어도 그 속에는 수백 개의 다른 심장이 뛰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기와 적성과 소양과 모든 방향으로 나가서 모두가 승자가 되게 하는 길, 이게 바로 행복한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생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역시 이 점도 두 분께서 서로 다른 견해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방청객 질문 하나 더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엔 학부모 질문인데요. 누가 좀 질문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세 자녀를 가진 부모입니다.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교육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시행되는지 무척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교육 정책 참여를 하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교마다 학부모 교육위원회가 있지만 학운위에서 유명무실한
학부모의 교육 참여는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학부모회를 제도화하자는 목소리로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후보자들께서는 학부모의 교육정책 참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인데요. 우리 민병희 후보입니다. 학부모님께서 주신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는 교육의 삶 주체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정책 참여는 더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8년 동안 학부모님들께서 교육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그 학교에서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고요. 해마다 18개 시군을 돌며 학부모님들과 100분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맘카페 어머님들과 함께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고 정책 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그때마다 좋은 의견을 주신 부모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성과도 있었습니다. 제가 교육감이 취임된 직후에 불법 찬조금을 건드려달라는 그런 학부모님들의 요청에 적극 노력한 결과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강원도교육청 청렴도는 전국 2위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학부모회 조례 말씀하셨는데 이 제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아직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제가 다시 선택받는다면 도의회와 잘 설득을 해서 이 학부모님들의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 이런 질문인데요. 우리 신경호 후보입니다. 교육기본법 제13조 거기에는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시 민우와 마찬가지로 학부모 교육위원회를 조례 제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학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시도했다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민우가 말한 맘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요 선거운동 다녀보니까 일부에서는 선거운동이라고 합니다. 그 맘카페 회원들끼리 어느 학교 기간제 자리가 나면 서로 공유해서 들어가고 어떤 이득권이 있어가지고 이 맘카페가 그 좋은 정보도 공유하지만 거기에서 또한 강원도 교육 정책을 이렇게 좀 하면서 뭔가 끈끈한 인연을 맺어가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번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공약을 좀 평가하는 시간 좀 가져볼 텐데요. 두 분 모두 정책과 공약 발표하셨죠? 네, 네, 가지고 계실 테고요. 정책과 공약 설명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신경호 후보부터 1분 30초 드립니다. 학력 올리고 인성 키우고 안전 지키고 복지 늘리고 소통 높이자는 5개 분야의 31개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강원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신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에 오픈 플랫폼 영재 융합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설립 목적은 4차 산업시대 대비 융합형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설립 취지는 다양한 영역의 인재를 유기적 교육과정을 통해 4차 산업시대 리더로 키워내는 진정한 융합교육시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원주에 강릉 예능고등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문화 주도 시대의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강릉 강원예술고등학교를 학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를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꿈과 소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서 기숙사도 짓고 충분한 실험 실습장도 제공하겠습니다. 네, 신경 후보 편을 사용하셨는데요. 사전에 방송국에 이야기하시는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엔 민병희 후보 공약 듣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제 정책을 요약하자면 전국 최고의 교육복지위에 튼튼한 기초학력과 미래학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 즐겁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면서 가슴의 씨앗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3가지 주요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초가 강한 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교육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영어, 수학, 책임 교육과 읽고, 쓰고, 토론하고, 융합하는 수업 혁신으로 미래형 인재를 기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돈 안 드는 교육입니다. 2022년까지 공립 유치원 지원율을 50%까지 늘리고 학부모 부담금을 줄이기 위하여 투명하게 운영하는 사립 유치원의 지원도 늘려가겠습니다. 중고생 교복비, 통학비, 고교 수업료 부담비도 임기 내에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교 평준화를 지키고 제2의 고교 평준화를 열어가는 것입니다. 캠퍼스형 연합학교인 강원행복고등학교를 통해서 진로에 강한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학교 울타리를 허물고 자기 진로 적성에 맞는 그러한 교과를 또는 학과를 다른 학교와 인근 대학에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후보 공약을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상호간의 상대 후보 공약을 좀 사전에 공부하셨나요? 아니면 오늘 처음 들으시나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우리 민병희 처음 들으시나요? 저는 우리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공개를 하고 있는데 네. 이미 그리고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신경 후보님 거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자, 서로 공약을 잘 들으셨죠? 이게 들으신 공약 내용을 중심으로 상호 토론 시간을 좀 드릴게요. 다시 말하면 상대 후보 공약 중에 문제점이 뭐다, 뭐 이런 것들 또 사실 확인 이런 거 하는 시간 좀 드릴 텐데요. 6분씩 드리겠습니다. 민병희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 시작하십니다. 도민 여러분, 일단 앞서서 공약 발표 시간이 짧아서 충분한 말씀을 죄송합니다만 못 공약 질문 좀 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또 가는 것이니까요. 현재 30개 정책 공약을 올려놓았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면서 그 신 후보의 공약을 잘 알아야 하는데 찾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공약 꼭지가 한 10개 정도였고요. 저는 예비 후보 등록하면서 날마다 정책 보도 자료를 내고 SNS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 후보님은 정책 보도 자료를 거의 내신 적이 없는 걸로 압니다. 신 후보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공약을 잘 정리해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 후보님의 핵심 공약이 자율학습, 보충수업, 경시대회를 강화한다는 건데요. 지난 토론회에서는 학생들을 경쟁시켜야 한다는 말씀도 여러 차례 하셨고요. 지난 토론회 마치고 진학교사 선생님들 여러분이 제게 전화를 걸어주셨어요. 요즘 대입은 수시 중심이라 학생들의 진로 탐색도 하고 협력 학습도 하면서 자기 나름의 학습 이력을 쌓아야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데 자율학습과 보충수업만 가지고는 너무 옛날로 돌아가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강원도 고등학생들은 자기 희망에 따라서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런 공약을 강조하시는 걸 보니까 혹시 반강제로 시키거나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확대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거는 과민하고 불필요한 염려이십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데 과거라니요. 제가 사실은 학력 올리겠다니까 페이스북에 어디 근에서 봤어요.
그것은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예, 그 아이라는 것이죠. 네,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문제가 더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서울 소재 주요 20개 대학의 합격자 수가 지난 4년간 17% 올랐다. 이렇게 해서 고교 평준화 효과도 있고 우리 진학지도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인데 지난번 토론회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 수는 적고 대학 입학생 수는 많으니까 누구나 원서를 내면 서울이든 어디든 갈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제가 강원도 교육청에서 올해 그 대학 진학률 올리는 거는요, 깊이 있게 따져보면 아니 이 말씀에 대해서 눈속임이에요, 답변을 눈속임. 숫자 노름입니다, 숫자 노름. 저도요, 분명히 그것에 후보님, 대한 논리를 제가 반박할 수 말한 있는 것에 자료를 답변을 하고 가지고 말씀하세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게 분명히 사실이죠. 말씀하세요. 서울에 중요 20개 대학이 어느 대학입니까? 중요 20개 대학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연고대를 비롯해서 네. 뭐 서강대 이걸 제가 다 외워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 그걸 거꾸로 묻지 마시고. 그러면 왜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서울대 연고대 대학 진학생 수는 발표를 못 합니까? 왜 못합니까? 하고 있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근데 제가 이게- 요구를 했더니 저한테 자료를 안 주더라고요. 이게 사실이냐고요.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아니 중요 20개 대학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수능 여기까지만 중요시해도 듣겠습니다. 수능도 질문자의 취지에 맞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네, 수능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치를 통과해야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수시라고 하는 것도 아니, 제가 드린 수능을 말씀은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누구나 원서를 내면 다 갈 수 있다라고 한 게 그거는요 사실이 다 아니라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올해가 제가 그 통계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서울에 그러니까 강원 전국에 대학을 입학을 원하는 학생 수가 50몇만 명인데 그게 대한민국의 대학생 수하고 거의 같아요. 고3 학생 수는 60만 명 넘습니다. 넘는데 대학의 수능을 본 학생하고 그 대학 입학 정원하고는 거의 같다 거기까지만 이런 듣겠습니다. 말씀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신경 후보님의 공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토론회에서 강원교육 8년 퇴보했다고 하셨죠? 네. 그리고 교추본 토론회에서 지난 8년의 강원교육 정책 중 이어나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본인 고향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현재 강원도교육청은 고등학교 입학금 급식비 전액과 체험학습비도 지원하고 있고 또 교복비 통학비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같은 공약 아닐까요? 맞습니다. 근데 왜 그래서 그것을 이어나갈 것이 없다? 공약은 이렇게. 제가 민병희 후보가 예비 후보 등록하기 전에 발표한 겁니다. 누가 먼저 냈을까요? 공약을.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무교계약 추진 그 본인 공약 맞습니까? 네. 강원도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공무직 무교계약 추진한 사실 알고 있죠? 그래서 민병희 후보가 조리동 사원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이미 한 걸 가지고 또 말씀하셨고 또 북카페 확대 운영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많이 벤치마킹 거 그거 맞죠? 전국에 벤치마킹 된 거는 저는 전국 안 다녀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민병희 후보께서 주도하신 상호 토론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신경 후보 6분 드립니다. 예, 그 강원도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그 수시 합격을 이제 수시로 가는 것을 많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수시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생활종합기록부라든가 또는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창체 활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올해 어느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한 명 갔습니다. 수시로 갔습니다. 그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활동 영역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르친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에 염려하시더라고요. 저 녀석이 가서 잘 버텨야 될 텐데. 또 어제는 어느 학부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는 우리 아들을 과기대를 보냈는데
강원도 고등학교에서는 상위권이었는데 지금 못 따라가가지고 휴학계를 냈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이 수시라고 해서 대학을 가면 또 서울의 주요 20개 대학 중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10개 대학 정도는 이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통과를 안 되면 수시에 가합격을 했더라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수시도 물론이지만 수능도 대비를 해서 해야 됩니다. 이 수시에 붙은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시간은 그냥 흘러갑니다. 별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제 공부라는 것은 네. 공부는 졸업장 받는 날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민병희 후보한테 묻겠습니다. 이제는 그 정책이라는 것도 뭐 따라오니가 아니라 그 시대를 생각해서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정책을 누구나 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정책이 뭐 본인의 고유권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따라올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고 물론이죠. 조금 아까 저는 따라간 게 아니라 내 주관으로 한 주요 겁니다. 20개 그리고 그 교추본에서 할 때는 상대 후보하고의 이렇게 토론회에서 그 자리에서 내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말 못해요. 근데 어디에서 말해도 한 번 뱉은 말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민병희 후보가 지내왔던 8년에 결국은 학교의 본질이 뭡니까? 학력이고 인성이에요. 답변 좀 학력, 인성. 근데 저는- 아까 패널이 말씀하셨죠. 학력 꼴찌, 체력 꼴찌, 예? 뭐 흡연율 1등. 지금 그 다 신문사에 나온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그 판넬을 비춰못 가져왔는데 지금 강원 교육을 근심하시는 그러한 도민들이 엄청 많아요. 아까는 뭐 칭찬하시고 어떤다 그랬는데 제가 다녀본 분들은 전부 다 바꿔야 된다고 그럽니다. 자, 답변 좀 그러면 들어볼까요? 우리 신호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네? 답변 좀 듣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아직 질문 안 했어요.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네,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 답변하시는 기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강원도 교육청이 아파트 가면은요, 뭔 맑음? 또 어디 가니까 또 이 접지로 돼 있고, 뭐 시집에 영화 보러 갔더니 보기 싫은 광고도 나오고, 아니 강원도 교육청이 사기업입니까? 뭐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시고, 그것도 정책 중에 하나인데. 자, 답변 듣겠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네. 우리가 잘하는 거 널리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광고고 그건 뭐 합법적인 것으로 한 것에 대해서 너무 탓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요.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산이라는 것도 그 예산을 아이들을 위해 써야죠. 작은 학교를 위해 써야죠. 왜 어떻게 어떤 부모들은 그러더라고요. 보면서 뭐 이렇게 광고를 해? 뭐 교육청 잘못한 게 맞나? 이렇게 자랑을 하게 이러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 학교 직접 교육 경비를 해마다 증가시켜서 학교에서 충분히 쓰고 있고요. 또 빚도 빨리 갚아서 충분히 쓰는 곧 건 아니고요. 안전히 갚을 수 있게 재정 충분히 쓰는 건 안정성 아니고 확보했습니다. 지금 작은 학교는 돈이 남아 돌아가고요. 시내 큰 학교들은요. 최박수 못해요. 돈이 부족해가지고. 버스 대절 못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다 거짓된 사실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들을까요? 네. 아닙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춘천의 모 초등학교에 스쿨버스가 25인승의 3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 학생 전교에 몇 명이냐? 30명이 안 돼요. 거기에 스쿨버스가 3대가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버스가 아침에 아이를 등교시키는데 1명, 2명 타고 옵니다. 네. 근데 어느 학교 버스 안 좋습니다.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 학교에 버스가 3대가 있어야 될까요? 그거는 지금 그 에듀버스이기 때문에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교가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학교만 쓴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이제 그런 특별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거기 특별한 어떻게 경우만 꼭 그런 집어서 이렇게 경우에 말씀하시지 마세요. 전교생 30명 되는데 안 되는 학교에 25인승 차가 3대가 있냐 이런 얘기죠. 그건 비경제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셔야 됩니다. 뭐 말씀드려요? 됐습니다. 그 전에 아까 수시 문제와 관련해서 됐습니다. 그 수시는
자, 답변을 좀, 학부모들이 자, 신경 아니요. 후보, 잠깐만요. 네. 잠깐 답변하신다는 좀 기회를 주셔야죠. 혼자 말씀하시면 안 되고, 상호 토론입니다. 상호 아까 토론. 저도 말할 기회를 안 줬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거는. 네, 좋습니다. 시간이 됐네요. 네. 그죠? 자, 상호 토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상호 토론은 자신의 주장과 설명을 하시는 시간이 아니고 질문을 통해서 상대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시간임을 좀 명심하셔야 될 텐데요. 제가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공약과 관련한 주제 토론 이렇게 마쳤고요.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열띤 토론 수고하셨는데요. 교육 정책과 관련된 논란과 이슈가 있어요. 후보들의 입장을 좀 듣는 시간을 좀 마련했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면 명확한 찬반 입장 그리고 또 짧게 이유를 덧붙여 주시면 됩니다. 답변 시간 20초인데요. 좀 짧습니다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질문입니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금지되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네. 신경 후보 찬반 묻겠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영어 방과 후 금지는 사교육비가 불보듯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농어촌 벽지 지역의 학생들이 많아서 역차별을 받게 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유치원부터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경 후보 답변이었고 이번엔 민병 후보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 2학년부터 미리 시키면 한창 우리 말과 글을 배우는 어린이들에게 정상적인 언어 발달에도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 아이들이 방과 후에 영어로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것까지 이거를 선행학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말씀입니다. 네, 서로 저는 입장이 반대입니다. 다르신 거죠? 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20초 짧습니다만 특목과 자사고 폐지에 대한 논란이 좀 뜨거운데요. 후보들 입장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민병 후보입니다. 자사고의 그 등록금은 매우 비쌉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반대입니다. 원칙적으로 폐지에 대해서 찬성입니다. 도내에 하나 있는 자립형 사립고인 민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해도 별 문제가 안 생기고요. 또 과학고, 체육고, 예술고 이런 거는 일반고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신경 후보입니다. 네, 모든 고교를 평준화한다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특목고나 외고 자사고를 폐지하기보다는 이들의 좋은 프로그램을 일반계 고등학교에 접목해서 서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두 분이 한쪽이 찬성하시면 반대하시고 한쪽이 반대하시면 찬성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 더 여쭤볼게요. 대입 정시 확대에 대한 논란 뜨거운데요. 신경 후보, 대입 정시 확대 찬성입니까? 반대하십니까? 현재 대입제도라는 교육 정책에 열린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정시 확대보다는 수능 정시 합설과 수능 상대평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민병희 후보입니다. 우리 강원도 학생들의 80% 이상이 이 수시로 대학에 갑니다. 정시가 확대되는 것은 강원도 학생들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기회균등 측면에서도 정시 확대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 후보의 간단한 답변 좀 듣고 짧은 시간이면 감사합니다. 유권자들이 판단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엔 좀 껄끄러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용서하시고요. 유권자들이 궁금해하시는 사안인 만큼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개별 질문인데요. 민병희 후보입니다. 교육감 재직 시 교직원 수련 이용 몇 차례 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교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한 곳이 바로 교직원 수련원인데요. 특혜 논란이 있습니다. 본인은 물론이고 부인과 아들의 상사까지 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과거의 권위주의적 사고방식을 비판하셨는데요. 이런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전임부터 오래전부터 교직원 수련원이 있었고 그때부터 그 맨 꼭대기 층에 방 2개를 좀 크게 만든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전용실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저 또한 교육위원 때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감이 되어서 첫마디로 이거를 공개하라 해서 공개한 끝에 우리 신경호 과장님도 이용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일반인까지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저의 불찰이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고 교직원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했고 그래서 이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 강원도 교육청에 있는 그런 시설만 일반인에게 공개해서 노약자들 그리고 장애인들, 식구가 많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마 이것도 제가 미처 깨달았지 못한 것이다라고 깊이 반성해서 개선했고요. 또한 한 번은 저희 승용차를 그 앞에 대는 것도 통행에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승용차도 뒤편에 대고 출퇴근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직접 차를 대접합니다. 그래서 차문화도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솔선수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저의 실수는 잘못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신기영 후보께 질문드리겠는데요. 강원도 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춘천교육장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알고 있기로 이 중등교육과장과 춘천교육장 하면 강원도 교육청의 꽃인데요. 두 분이 친구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고등학교, 대학교. 네.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중등교육과장과 춘천교육장 하실 때 민병희 교육감 재임 시절이죠. 네. 요즘 민병희 교육감의 8년을 강원교육의 태보 이렇게 규정하고 계십니다. 강도 높게 비판하고 계신데요. 그 비판에 민경호 후보 스스로도 다시 좀 한번 자유로울 수 없다. 신경호입니다. 신경호. 네, 죄송합니다. 네. 신경호 후보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입장이 있어요. 민병희 교육감 8년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신다면 결국은 자신에 대한 비판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질문을 주시면서 저한테 답변의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요즘 선거운동 다니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민병이 왜 배신했냐 이겁니다. 제가 오죽한 배신했겠습니까? 그리고 친구는 친구고 교육은 교육입니다. 제가 중등교육과장 원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강원교육을 도와주려고 들어갔습니다. 가서 고교 평준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정책이 상향되지 않고 하향됐던 게 문제고요. 또 무상급식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 급식의 질이 모 고등학교에서는 대자보도 붙습니다. 결국은 그 급식의 질을 낮춰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강원도 교육청의 정책을 가차히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젊은 친구 하나가 정책기획 담당관 들어와가지고요. 그분이 다 흔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저도 많이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중등교육과장 6개월 그리고 춘천교육장 2년 했습니다. 교육감 2기에는 저는 작은 중학교에서 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저야말로 교육 이념이 현 민 후보하고 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 네. 두 후보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상호 토론 시간 한 번 더 갖겠는데요. 주제가 없는 자유 토론입니다. 가능하시면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과 근거 없는 비방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자유롭게 진행하시되 5분 드리겠습니다. 신경호 후보부터입니다.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설명하시는 게 아니고 네. 질문을 좀 주거니 받거니 하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저 시간 빼주십시오. 네. 5초가 지나갔습니다. 빼드립니다. 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강원도 교육청 정책기획 담당관이 어느 정당의 홈페이지에 남긴 글을 한번 읽어 올리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이라는 현장에서 진보 교육의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토양으로 진보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과와 실력으로 다시금 동지들의 헌신을 눈물로 결과 지우는 그런 부족한 정치인이 아닌 진보 정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6월 20일. 이 글을 쓰신 분이 강원도 교육청 정책을 8년간 주도해 왔습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 이분이 사표 내고 가셨다는데 그럼 편향된 진보 성향의 8년간의 강원교육을 누가 책임집니까? 일단 신경호 후보님께서는 진보적인 성향의 정당에 대해서는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 저는 뭐 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경우도 부정적으로 이거는요, 보시는지 진보 묻고 싶고요. 답변을 드리는 중이잖아요. 교육은 좌와 우가 없고 교육은 교육다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런데 매번 왜- 이 말씀을 왜 하시는데 내가 왜 진보를 싫어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이거 진보 정당이에요? 난 몰랐네. 난 그냥 어느 정당인 줄 알았더니 진보 정당이. 전 그건 몰랐어요. 몰랐고. 예. 근데 네, 그러면 진보적인 그 정치를 하면 안 됩니까? 제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지금 저는 진보 정당인지 몰랐어요. 근데 보시고 말씀하시죠. 네, 말씀하시죠. 그렇구나. 하여튼 그런데 교육이란 정치가 관여되면 안 됩니다. 교육은 교육다워야 됩니다. 중심을 잡고 가야 돼요. 그리고 좌와 우의 좋은 정책은 다 아우러 가야 됩니다. 2015년 7월 17일자 학교에 보내온 그분의 공문 말씀 중에 잘한다고 칭찬 많이 신규 하지 후보 이렇게 않았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주장 말씀하셨으니까 답변도 한번 아까 들어볼까요? 답변 듣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답변이 좀 덜 들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자, 그래서 2015년 7월 17일자 학교에 보내온 공문 중에 보육청은 교직원의 휴가, 결제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유 기재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가 저 며칠 집에 안 들어올 겁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고 말겠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공문이 시행된 거는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각종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연가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아무 때나 연가를 냅니까? 그 상황 봐서 집안에 필요하고 아니면 몸이 피곤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법적인 얼마나 한도로 좋겠습니까? 주어져 제가 있는 사실을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말을 하고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질문을 마시던가. 그래서 참 좋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의 연가면 참 좋은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그런 취지가 아니더라 해서 아쉬운 겁니다. 그러면 예, 강원도와 전교조 강원지부 협의에 따라서 노사협약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점검표에도 없는 교장 교감의 성향 분석을 이 종이 밑에다 따로 칸을 만들어서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학교장의 그런 성향을 분석해서 기록을 해가지고 보고한다고 어느 학교장 선생님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이게 될 말이냐. 규정에 조항에도 없는 걸 하나 학교장 교감에 대한 성향 분석 칸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써서 제출하더랍니다. 이거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보다 더 심한 갑질이고 또 불법 사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하세요? 사실이 있으면 네. 정확하게 공개를 해 주시고 뭐 그러더라 이러면서 그 일반화시키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실이 없는데 평생 교단을 지켜온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허구성 있는 말씀 그러니까 정확히 하시겠어요? 밝히셔서 공개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난 19일 강원도 CBS와 강원 YMC 협의회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에서 하신 말씀 중에 아까 담배를 피우는 얘기 나왔지만 왜 학생만 한대요? 어른이 피면서. 어른이 피지 않으면 학생도 학생이 해로우면 어른도 해롭죠. 왜 전화기 뺏어요? 어른들은 안 뺐으면서.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금 좋습니다. 하여튼 신경 후보였고요. 자, 이번엔 민병 후보께 5분 드립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담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꺼내주셨는데 담배가 몸에 안 좋은 거라면 어른도 솔선수범해야 된다. 그리고 그날 토론회 때 신경호 후보께서 학생을 담배 피는 거를 제지하다가 안 하고 그냥 와버렸다. 이런 얘기를 해서 혹시 담배 아직도 피우시나요? 끊으셨나요? 피우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차례 끊으려고 노력하다가 못 끊으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 나는 어른이 피우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나무라는 것은 어른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헌법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헌법 정신의 가치. 그래서 학생도 소중한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아마 그 SNS 상에 똑 잘라서 그 말만
올려가지고 그렇게 비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차트를 하도 많이 가져오시길래 저도 하나 좀 만들어 왔습니다. 요게 그 학교 생활 만족도 전국 도단위 중 1위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2017 전국 학교 생활 만족도. 패널을 이렇게 돌리시죠? 네. 예, 그러니까요. 아니 또 이 후보님 모시라고. 아니 카메라가 네, 보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것인데 신 후보님은 계속 저에 대한 인신공격과 강원교육에 대한 침소봉대식 비판을 하고 계신데 좀 팩트에 근거한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 결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들 외에도 더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못 본 척하고 어쩌다가 나온 한 자료를 가지고 사실인 양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의 만족도가 나와요. 조건은 비슷한 도 지역에서 저희 강원도가 1위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칭찬을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보여드리는 자료는 허구고 본인이 보여주는 자료는 진짜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러 자료를 딱합니다. 객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고 제 질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한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다음 TV 토론 때는 반드시 가서 밝히겠습니다. 네. 어떻게 저는 말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말을 막 잘라서 하십니까? 다른 질문입니다. 신 후보님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인성이 몇 등이었죠? 인성이요? 예. 그 고등학교 생활교육부에 뭐 인성이 있는지 몇 등인지 아나요? 저는 모르죠. 본 적 없습니다. 예. 그러면 자신의 인간성을 점수로 매긴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쯤 매기시겠습니까? 예. 뭐 사람이 어디 완벽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어릴 때 5살, 6살 때 소골 피면서 자랐습니다. 농촌에서. 볕단 나르면서 자랐습니다. 소염을 끓이면서 자랐습니다. 농촌에서 자란 사람은 인성은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증조 예, 할아버지, 알겠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배워서 인성만큼은 어디 가도 신경호 된 놈이야 소리는 듣습니다. 네. 점수는 제가 계량할 수는 없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 인성을 수치화 계량화할 수 없다는 거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제 뉴스에서 신 후보님의 인터뷰를 보니까 강원도 학생들의 인성이 최하위다 이런 표현을 쓰셨죠. 그건 저는 자료를 보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성이 최하위다 말씀하셨죠. 하위죠. 살다 보니까 인성까지 등수를 매기는 분이 있구나 싶어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거는 제가 매긴 게 아니고 지금 묻지도 않은 대로 말하세요. 언론사나 한국교육과정연구소에서 매긴 겁니다. 아니, 제가 무슨 자격 있다고 아니, 신 후보님은 인성의 점수를 매겨요. 저한테는 말을 못하게 하고 묻지도 않았는데 끊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지금 하도 하시는 말씀이 엉뚱해서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사실이잖아요. 뉴스에. 아니 근데 그 자료가 왜 엉뚱합니까? 우리 교육의 인성까지 등수를 매기게 된다면 진짜 그런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그 흡연 얘기하시면서 우리 학생들 흡연 아주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원도민 전체 흡연율이 어떤지 아시죠? 전체 흡연율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그것도 학생들의 흡연율이 최하위입니다. 어떤가 그런데 중요하지. 우리 그럼 강원도 인성도 꼴찌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시간이 됐습니다. 두 분의 캐릭터 성품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상호 토론이었네요, 그죠? 토론 얘기가 뜨거운데요. 상호 토론 시간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못다한 말씀 그때 마지막 상호 토론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이번엔 분위기 바꿔서 공통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두 분 오랫동안 교육 행정 책임졌던 분들인데요. 일선 학교 수업도 여러 번 참관해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현재 우리 중고등학교 수업 광경을 보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잠을 자거나 다른 것에 빠져 있는 학생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소위 교실 수업 포기자들인데요. 이렇게 학생 수업 참여도가 저하되고 있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를 또 방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교사들에게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사들의 의지 부족과 사명감 저하를
지적한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사들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에 우리 민병희 후보부터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 교육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탄압을 받아서 마음이 아플 때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만나면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교사는 아이들 곁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해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교 업무 정상화 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했고 교무행정사를 배치해서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에게 한 번 더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강원도 선생님들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여러 정책들을 펼쳐 보이겠습니다. 먼저 많은 선생님들을 힘들게 했던 학교 폭력 업무와 방과 후 업무에 대해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2교육원선을 원주교역에 신설하고 학교에서 동료 교사들과 열심히 공부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희망교실이라는 정책을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담임 선생님이 어렵고 힘든 학생들을 보살피고 싶을 때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실력 있고 친절하고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말이 저절로 강원도에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민병희 후보의 교사관이었고요. 이번엔 신경호 후보입니다. 네. 저는 27년 동안 수학교사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육군 소위로 임관해서 최전방에서 북한군과 얼굴을 맞대고 경계 근무를 섰습니다. 그리고 제대를 하고 76년에 강원도 삼척 도계여 중에서 수학교사를 출발해서 27년간 교사를 했고 그리고 교감, 교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장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전국에서 또 선생님이라면 가장 영광스러운 상 한국 사도대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강원도에서도 그 해에 가장 훌륭한 분인 선생님에게 드리는 강원 사도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을 제가 로비에서 받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한 사람 엄밀하게 평가해서 주는 상입니다.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아이들 교실에서 잠자는 모습 없애겠습니다. 즐거운 수업으로, 양질의 수업으로, 맛있는 수업으로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교실이 질문이 있는 교실을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활발히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런 교실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선생님의 역량도 키워드리겠습니다. 예. 네, 교사들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상호 토론인데요. 주제가 없습니다. 형식은 아까와 똑같은데요. 다만 이제 마지막임을 명심하시고 후회 없는 토론 좀 부탁드리는데 질문을 좀 여러 개 준비하셔서 답변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질문도 좀 기회를 여러 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순서에 따라서 우리 신경호 후보부터 시작하십니다. 5분 드립니다. 민 후보님은 그 경상도에 있는 풍산고등학교 아십니까? 풍산고등학교. 모르겠습니다. 예. 풍산고등학교에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모신다니까 여쭤볼 수가 없네요. 약한 경북 안동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자사고입니다. 근데 그 강원도 학생이 전교생이 293명인데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강원도 학생이 91명입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있습니다. 아이고. 경북 풍산고 출신 지역별 학생 수를 보면 서울이 23명, 부산이 6명, 대구가 25명, 인천이 3명, 울산이 3명, 강원도가 91명, 경기도 12명, 경남 17, 충북 5, 경북은 그 고향이니까 10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강원도가 아닌 타시도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마 민 후보도 알고 있을 겁니다. 알고도 지난 8년 동안 강원도 학생들이 서로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을 방치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교육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강원도의 중고등학교 교육을 못 믿어서 타 지역의 중고등학교로 진학해만 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작은 학교 살리기요? 아니, 중소도시에 있는 학생들도 강원도의 교육을 못 믿어가지고 타시도로 가는데 어떻게 농산원촌의 작은 학교를 살린다는 것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작은 학교 살리기 방법. 네. 그 전에 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치 강원도의 학생들이 그 강원도가 싫어서 다 떠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교육감 되기 이전에 전출한 학생 수와 그 이후에 외질 나간 학생 수 비교해 보신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이후에 더 외지로 나가지 않았다는 사실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습니다. 좀 이제는 제발 그렇게 좀 이렇게 꼭 집어서 아니, 하는 이게 그런 걸 하지 한 가지 마십시오. 사실입니까? 지금 이 학교만 예를 들었죠.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일반적으로 제가 모든 다음에는 현황을 다른- 정확한 걸 가지고 다음에는 말씀하셔야지. 아니, 정확한 거 이거 이 정도면 정확하지 뭐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이 표면 정확하지요. 그 한 학교 걸 가지고. 아,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풍산고 말고도요. 더 있는데 제가 오늘 이 한 학교만 시범적으로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작은 학교가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 학생 수는 주로 많이 줄고 있어도 작은 학교의 우리 모델 학교 학생 수들은 늘어난 해도 있고 현상 유지하고 있고 그렇게 또 에듀버스를 가지고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 선거 유세하면서 시골을 다녀보면 그 농촌 어르신 분들은 그래도 근심하십니다. 우리 아이들 자꾸 빠져나가니 어떡하냐. 좀 살려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도 사실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작은 학교 어떻게 살려야 될지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우리한테 강원도한테는 안고 있는 큰 문제입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9일 강원도 CBS와 강원 YMCA 협의회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에서 안전한 학교, 학생의 안전을 지키는 학교 교육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민 후보는 발빠르게 초등학교에는 공기청정기와 나돈 저감 시설을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제 3기에 제가 다시 교육감이 되면 중고등학교도 모두 설치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역시 초등학교 설치 완료라기보다는 설치 중인 사업으로 후보자가 투표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과장하여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의심되는 바 후보자는 허위사실로 밝혀진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답변 드릴까요? 네. 예, 저학년까지는 예산을 완전히 그 배포해서 그 학교에서 설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 배포했고 임기 내에 모든 학교에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신경 후보가 쓰신 5분간이었고 이번에 민병희 후보께 5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신 후보님 특수교육 정책을 제가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신 후보님의 장애 학생들 특수교육 정책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장애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후천적 장애가 87%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항상 안전에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까지는 강원 안전학교 교장으로 역임했었습니다. 아니 장애 학생 네, 장애 학생 특수학교 정책 좀 말씀. 네, 정책이요. 네. 장애 학생들은 우선 학교에 그 학생들의 편의 시설을 설치해 주고요. 그다음에 아직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정책이 준비 안 된 것 같은데 제 정책은 저는 통학 시간 30분 이게 이내에 지금 과연 교육감 후보의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정책이 준비 안 될 것 같다는 자기 말씀하십시오. 정책을 예. 말씀하시는 게 예, 말씀하세요. 드리겠습니다.
말하세요. 도저히 얼마나 잘하는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증설할 계획이고요. 더불어 특수교육 지원센터를 강화해서 또한 취업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힘들게 방황하는 학업 중단 학생들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시냐고 물으면 모르시겠죠? 그렇죠. 네. 한 1,300명 정도 됩니다. 얼마예요? 1,300명쯤 됩니다. 이 아이들도 소중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설령 피치 못할게 학업을 중단해도 이 아이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신 의원님의 정책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 학업 중단은 사유별로도 다양합니다. 질병, 학교, 폭력, 그다음에 부적응, 가정문제, 이성교제, 인간과제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그랬구나. 이겁니다. 아니, 정책이 공감을 해주면 뭐냐고 됩니다. 묻지 않습니까? 예? 정책이 뭐냐고. 정책이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에는, 제가 정책을 준비해 왔는데요. 학교에 있든 학교 밖에 있든 청소년은 누구나 다 교육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당연한 학교 말인데요. 밖 청소년에 예, 대한 알겠습니다. 교육적 지원책으로는 아직- 복교 후 위탁교육 유도하고요. 대안학교 안내하고 검정고시 지원하고 예. 학업 상담을 해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 후보님 주요 공약에 그 어린이집 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실시가 있던데 어린이집 인허가권 지도감독권 가진 소관기관이 교육부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인데 유초 중고에 지원할 예산을 빼서 현재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어린이집에 지원한다고 공약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그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협의해서 민 후보가 무상급식을 지자체 협조하듯이 저도 그런 방법으로 우리 어린이집을 무상교육을, 복지를 증대시키겠다는 것이고요. 사립유치원. 아니, 그거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지자체에서 얻어다가 지원하겠다. 그 지자체 소관인데 무상급식 안 얻어왔습니까? 아니죠. 아니 말을 서로 이렇게 지원의 비율을 갖는 겁니다. 아니 다른 거 엉뚱한 비유 대지 마시고 사실 그 박근혜 정부 시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고 교육감들이 법적 근거를 들어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저도 청와대 앞에까지 가서 시위했고요. 그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0% 국가 지원을 이끌어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저는 알고 다시는 계시냐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알고 계시냐고 선생님들이 물었습니다. 땅바닥에 앉지 않게 하겠습니다. 교육감 후로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몰랐다는 거 좀 답답하고요. 그 덕분에 우리 도교육청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복지를 하면서도 2020년에 기체 빚을 모두 갚을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뛰어납니다. 시립원 현재 강원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 알고 계신가요? 그걸 알면 제가 교육감이죠.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사립유치원도 어떻게 하면 같이 갈 것인가. 예, 유아. 모두를 위한 교육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출발할 때부터 평등해야죠. 평등히 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말씀하셔야지 저보고 교단 떠난 사람 보고 예산이 얼마냐 이런 거 물으시면 어떡하십니까? 그 질문에 가치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네, 민병희 후보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뜨거운 시간, 이제 상호 토론 이제 마지막인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의 마지막 공통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농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미세먼지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강원도의 경우 17개 광역 지자체 중 네 번째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게다가 최근엔 침대 등 가구에서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고 있고요. 큰 충격이죠. 특별히 성장기 아이들에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우리 학교입니다.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유해 물질로부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생활
안전 방안은 무엇일까? 정말 이게 대책이 시급한데요. 우리 민병 후보부터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즐겁길, 행복하길, 안전하길 염원합니다.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민정이는 모든 예산의 인력 배정과 예산 순위를 안전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라돈과 미세먼지의 걱정을 덜기 위해서 임기 내에 모든 교실에 공기 정화 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내 모든 학교에 라돈과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체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체육관과 다목적실을 점차 늘려나가겠습니다.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어서 걷거나 자전거 통학이 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가까운 곳에 배정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승용차로 태워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걷고 자전거로 통학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 강원도 교육청은 안전 한국 훈련에서 교육기관 중 유일하게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안전은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학생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병희 후보의 생활 안전 방안 들어봤고 이번에는 신경호 후보입니다. 네, 등수를 싫어하시는 분이 요즘은 굉장히 바빠졌습니다. 뭐든지 1등이랍니다. 순위 안 매기겠다고 주란 세겠다는 분이 요즘에 와서는 다 1등이고 뭐 잘했다고 지금 자랑하고 계십니다. 예, 대기 오염이 심한 날 체육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 실내 수업할 수 있도록 권역별, 학교별 체육관을 확충하겠습니다. 통합 대기 환경 지수에 따른 실외 수업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교원과 학부모에게 즉각적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학교 안전은 교통안전, 식품 및 위생안전, 범죄안전, 환경안전 등이 있지만 기후환경 변화와 함께 다변화된 자연재해, 예를 들면 지진, 집중호우, 화재, 또 신종 전염병, 메르스나 AI 등에 대하여 학교 안전 계획 예방 지침 및 재해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 보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화재로부터 안전 확보를 위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확대하고요. 학생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학교 담당 등의 고화질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지자체와 연결하여 통합관리센터를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내 스마트 기기 보관함을 마련하여 분실 및 파손을 예방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어느덧 토론을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좀 아쉬움이 좀 남으시죠? 네, 끝으로 유권자들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좀 마련했습니다. 1분 30초씩 마무리 발언인데요. 신경호 후보부터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지난 8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경쟁하지 마라, 성적 순으로 줄 세우지 않겠다, 이런 생각의 교육감한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학생들은 경쟁력을 잃고 학력과 인성이 전국의 하위권에 맴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학생들이 1년에 200~300명씩 강원도를 떠나고 있습니다. 강원교육의 희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 사이가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퇴직하는 선생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권 추락과 편파적이고 원칙 없는 인사정책, 그리고 갑질 행정 때문입니다. 학부모님들은 사교육비에 경제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이제 강원교육 바뀌어야 합니다. 교육감을 바꾸면 바뀝니다. 옛날에 고인물은 썩는다고 했습니다. 위기의 강원교육, 저 신경호가 구하겠습니다. 교육적폐 청산하고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민병희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도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8년 전 과거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미래 교육으로 나가야 할까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붙여준 이름 교육감 선생님, 저는 항상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늘 행복하고 고맙습니다. 강원교육의 책임자로서 강원교육의 행정을 펼치더라도 선생님의 마음으로 하라는 우리 아이들의 명령으로 받들겠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감이 되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고교 평준화, 친환경 급식 지원,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이 모든 약속을 지키는 길에 도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새 시대를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단단한 내면의 힘을 키워주는 것이 제게 남은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저 민병희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은 도민들과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강원교육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교육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아이들을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공명정대한 선거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후보들을 면밀히 살피셔서 후회 없는 선택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가 그 선택에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밤 10시에는 춘천시장 선거후보 소총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KBS와 강원일보가 함께 마련한 강원도 교육감 선거후보 초청 토론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